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글루카곤, 그 다음 소마토스타틴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어떤 당분 대사, 당분 혈당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제 이 혈당 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뭐 내원을 하셨을 때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혈당을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제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 고위험군에 있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체중에 어떤 그 과체중이 아닌 비만 상태에 있으셨던 분들, 그 다음 이제 이런 인슐린의 과잉 분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체내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몸의 당분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과적인 질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회복이 되신 분들도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강한 어떤 습관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일단은 이 혈당 조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제일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에서의 혈당 조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을 위한 센서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패턴의 이 혈당을 한번 기록을 해 본 겁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건강한 상태, 혈당 조절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의 그래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건강하지 않은 혈당 조절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식사의 여부에 식사의 어떤 그 전후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그래프에서는 70과 130 사이를 제가 이제 회색 구간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일중 최고 혈당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식사의 전후와 전혀 상관없이 일중 최고 혈당은 120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중 최저 혈당은 94 정도로, 일중의 최고 혈당과 최저 혈당의 그 차이가 한 26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뭐 사과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식사를 했을 때를 표시를 한 거고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혈당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한방내과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식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70에서 130 사이의 혈당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혈당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60 미만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게 건강한 그런 범위가 될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그래프는요, 건강하지 않은 혈당 조절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음식을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이 반사적인 그런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겠죠. 혈당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고 혈당 21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혈당에 대해 가지고 반사적으로 인슐린을 비롯한 그런 대처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반쯤 지나고 나면은 최저 혈당이 79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슐린을 베이스로 한 그런 우리 몸에서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전이 활성화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최고 혈당과 최저 혈당의 차이가 일중 변화가 한 137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 전부 다요, 평균 혈당은 한 110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혈당 수준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혈당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침 공복 혈당이 한 80에서 90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아침 공복 혈당에 대해 가지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침 공복 혈당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높은 혈당이
상승 있고 난 다음에 급격한 혈당 하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혈당이라는 것은 잔잔한 물결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급격한 혈당 상승은 반드시 급격한 혈당 저하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너무 낮으신 분들, 60, 70 이렇게 너무 낮으신 분들은 이런 혈당의 변동성이 심한 건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 이런 센서들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24시간 혈당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24시간 혈당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하루에 2번 또는 뭐 4번 정도 혈당을 체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혈당의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침 공복 혈당이 70, 60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이 90, 100으로 높아지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정말 혈당이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든 식후 혈당이든 거의 90과 100 사이를 유지하시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혈당 수준이 거의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당화 혈색소가 5.5%라고 했을 때에 이게 뭐 어떤 문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평균 혈당이 약 111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평균적인 혈당이 한 111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70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150이 되었다가 하는 것도 평균이 110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90에서 1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90에서 130, 120이죠? 아니요, 130이네요. 90에서 1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평균이 110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100과 1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110 사이를 평균 혈당이 11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수치만 가지고서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 잘 조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당의 변동성, variability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균만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평균 110이라고 하는 혈당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70과 150 사이를 왔다 갔다 또는 60과 그 이상이 107, 80, 200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혈당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평균 혈당이 110이 유지되는 것과 100과 120 사이를 편안하게 유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예후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어떤 분들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혈당이 180, 이 식단처럼, 이 식단은 실제 고구마를 50g 밖에 먹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액체 형태의 당분을 먹었을 때 건강한 분들에서도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제된 당분이나 액체 형태의 당분은 급격한 혈당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과 혈당 저하에 반복되는 상태가 결국엔 당분 대사 이상, 인슐린 감수성의 저하,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2형 당뇨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요즘은 많은 논문들에서, 많은 문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강한 분들에서 이런 혈당 변동성은 예후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알고 대처를 한다 그러면은 미리 어떤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처를 해서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치료법, 제일 좋은 치료법 뭐냐면은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막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최선의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혈당 변동성, 어떤 일종 최고 혈당과 최저 혈당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건조금 캠프에 계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금식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 간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공복 혈당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단식을 한다고 해서 혈당이 50, 40으로 안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80, 90 상태로 유지시키는 그 과정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 우리 몸이 잘 하는 그런 어떤 생명 활동에 대해서 외부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항당뇨병 약제들입니다. 그런 뭐 경구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슐린을 주사하는 요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법을 받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이 잘하는 그런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 가지고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이고, 그다음 그런 분들이 저혈당 상태에 있으니까 혈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뇨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당분을 보충을 하셔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리 몸의 어떤 생명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혈당을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단순한 혈당 수준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혈당 수준과 함께 이런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의 관리는 이런 잔잔한 물결과 같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건강한 분들도 반드시, 뭐 저는 당화 혈색소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뭐 5.5%, 5.6%에서 당뇨가 아니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이렇게 혈당을 체크를 해보면요,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 폭을 혈당의 상승과 혈당의 하강, 이런 혈당 상승폭이 커진 경우를 진짜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후가 앞으로 당뇨가 올 가능성 또는 인슐린의 어떤 감수성이 저하가 될 가능성, 당분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당화 혈색소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우리 몸에 어떤 다른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당화 혈색소만으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결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명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가지셔야 되고, 이러한 질환들이 이미 나타났을 때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많이 무너진 상태고요. 그 전에도 우리가 이러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잘 살펴보고 병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미연에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당 변동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식단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건작품 식단이라든지 이런 헬스 토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제된 당분 함량이 많은 음식들, 곡식 섭취, 특히 액체 형태의 당분에 대해 가지고 금기하고 피해야 되는지는 바로 이러한 혈당 변동성 큰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혈당 조절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유를 향한 여정에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